뭐 넘파이를 이번 시간에 배울 거고 이제 판다스 배울 건데 사실 넘파이랑 판다스는 되게 많이 쓰여요. 특히나 데이터 분석할 때는 두 가지 패키지는 거의 항상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패키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배우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한번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할 때는 이 pip install numpy라고 하는 코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하시려면 그냥 pip install하고 패키지 이름 블라블라블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그냥 주피터 노트북에서 아나콘다에다가 명령을 내려주고 싶다 할 때는 이 느낌표를 써주시면 됩니다. 아나콘다 프롬프트 설치하신 분들은 아마 numPy랑 판다스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으면 requirement already satisfied라고 하는 코멘트가 뜰 거고, 아니면 설치가 될 겁니다. 설치를 다 하신 다음에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numPy를 호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뭐 라이브러리나 패키지를 호출하진 않았었죠. 이 호출을 하게 되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numPy를 이제 불러와서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없대요. numPy가 정의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호출을 하고, 자, 요건 뭐냐면 이름을 np로 불러올게. numPy를 np라는 별명으로 불러올게. 그래서 np를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면 모듈 numPy가 불러와졌어요. 이 패키지가 저장된 장소는 여기에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np 점 하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얘네들을 그 np 점 하고 탭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numPy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내장 함수 말고 우리가 numPy에서 사용할 함수들을 이렇게 불러온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numPy에서는 배열이라고 하는 이 어레이라고 하는 데이터 구조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돼요. 리스트랑 조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왼쪽에도 적어놨는데, 자, 얘는 이제 배열이라 그래요. 얘는 배열. 그 다음에 얘는 리스트. 리스트랑 배열하고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x에다가 어레이를 선언을 하고 x로 호출하면 어레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자, 차이를 보시면 지금 자, numPy 어레이를 하고 0, 1, 2, 3, 4를 선언한 거랑 그 리스트를 가지고 선언한 거랑 출력 포맷이 조금 다릅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출력 포맷을 보고 얘는 numPy네, 얘는 리스트네,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열이라고 선언을 한 거를 그 리스트를 가지고 배열이라고 선언을 하고 싶으면 어레이 np 어레이에다가 안에 리스트를 넣어주시면 얘는 어레이가 돼요. 근데 어레이 타입 어레이의 형태는 뭐냐? 그 numpy nd 어레이라고 하는 형태로 출력이 된다. 근데 만약에 리스트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리스트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리스트를 하고, 자, 타입, 그럼 얘는 리스트라고 나오겠죠. 여러분, 제가 자료 구조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게 파이썬이 조금 멍청해서 저희가 이런 자료 형태, 자료형, 데이터 구조 이런 것들을 다 맞춰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리스트에서는 이제 랭이라고 하는 걸 썼잖아요. 랭스. 근데 어레이에서는 그 쉐입이라고 하는 걸 써요. 자, 요거를 같이 한번 불러올게요. 이렇게 돌리고 arr 쉐입, 쉐입을 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차원을 나타내요. 차원. 만약에 이 어레이가 지금 0, 1, 2, 3, 4라서 5개가 있잖아요. 요게 세 줄이 있다고 칩시다. 뭐 0, 1, 2, 3, 4, 0, 1, 2, 3, 4, 0, 1, 2, 3, 4 세 줄. 그럼 그 쉐입은 5 바이, 그러니까 5,3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냥 차원을 나타내는구나, 모양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깃타입은 어레이 배열 안에 갖고 있는 데이터들의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티저죠? 인티저라서 요거 인트라고 나와 있는 거고, 네, 얘네들은 또 사칙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참 연산하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배열은. 그러니까 저희가 0, 1, 2, 3, 4를 선언을 하고 배열에다가 총 전체에다가 2를 더해주고 싶어요. 그럼 2 더하고 뭐 마이너스 2하고 2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연산이 들어갑니다. 최초에 0, 1, 2, 3, 4였는데 얘는 보니까
2, 3, 4, 5, 6으로 2가 다 더해졌고, 얘는 한꺼번에 2가 다 빼졌고, 얘는 곱하기 2가 한꺼번에 들어갔고, 얘는 2로 뭐 못 쉬겠네요. 나머지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 목과 이제 나머지 그런 식으로 나타내 볼 수 있는 거고, 배열을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작은 배열과 큰 배열을 선언을 한다고 친 다음에 얘들 한번 연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10, 20, 30에다가 1, 2, 3을 곱하기 2한 거를 한꺼번에 더하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 한 번에 연산이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배열의 크기가 맞는 조건 하에. 그러면 굉장히 연산들이 편해지겠죠. 왜냐면 배열에 따라 가지고 한 번에 한꺼번에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요런 게 좀 그 어레이의 장점이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고, 판다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실 때는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패키지다, 라이브러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유래를 좀 찾아보자면 그 웨스 맥킨이라는 분이 이제 금융 데이터 분석을 위해 제작을 했고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데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널리 쓰이고, 그리고 유용하다. 여러분들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를 볼 때는 이 판다스를 전처리할 때 꼭 사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데이터 전처리나 변수 생성, 변환, 뭐 시계열, 혹은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형태 자료 구조를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시리즈는 이제 배열 형식으로 정의가 된대요. 그리고 인덱스와 밸류를 구성. 그냥 그렇구나. 자, 데이터 프레임은 시리즈의 집합으로 나타낸다. 뭐라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시리즈의 집합으로 나타낸다. 데이터 프레임을 로우 인덱스와 컬럼 인덱스로 접근 가능하다. 요 정도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판다스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셨으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시면 이 PIP 인스톨을 통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넘파이는 NP, 그리고 판다스는 PD, 이런 식으로 별명을 붙여가지고 불러오곤 해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여지는 거니까 뭐 필수는 아니지만 그냥 약속이구나, 이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데이터 프레임은 시리즈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리즈는 그럼 무엇이냐? 데이터를 인덱스랑 밸류로 구성한 자료 구조를 이제 시리즈라 그래요. 뭐라고요? 인덱스랑 밸류로 구성한 자료 구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딕셔너리 자료형을 활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뭐 시리즈는 이제 인덱스로도 구현이 되는데 딕셔너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표적으로 이 리스트를 시리즈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얘들 리스트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시리즈로 이렇게 바꿔주는 PD, 그러니까 판다스 안에는 시리즈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대문자 요거 구분을 잘 해주세요. 여기에다가 LS에다가 3, 7, 8, 9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선언을 할게요. 그럼 얘는 지금 리스트 형태예요. 리스트 형태죠. 근데 요 시리즈 안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시리즈로 변환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변하는지. 판다스를 불러오고 나서 그럼 얘네들은 요 형태에서 좀 바뀌었어요. 인덱스도 같이 보여주네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시리즈는 인덱스가 0, 1, 2, 3이 붙었고, 왜 리스트는 원래 우리가 인덱스 기반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리스트, 인덱스, 그리고 밸류, 요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 게 시리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면 판다스 시리즈라는 걸 선언을 했고, 요 시리즈 안에는 인덱스라는 값과 밸류스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인덱스와 밸류스라고 하는 이 객체 속성은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 시리즈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판다스 시리즈에 인덱스를 가져와라 했더니 레인지 인덱스가 0부터 4까지 되어 있고, 뭐 1의 간격으로 되어 있다. 밸류스를 보니까 3789의 값을 갖고 있다. 요런 속성을 갖고 있는 데이터 자료 구조를 시리즈라고 한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인덱스는 내 마음대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당연히 뭐 리스트처럼 그냥 디폴트로 0, 1, 2, 3으로 설정할 수도 있겠지만,
나 시리즈를 이렇게 선언을 할 건데 옵션을 추가해 주는 겁니다. 인덱스는 A, B, C, D라고 할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리스트는 우리가 인덱스 기반으로 적을 했는데 처음에는 0으로 하니까 뭐 이렇게도 인식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A라고 하는 인덱스를 바로 접근해 줬어요. 지금 문자형 자료가 인덱스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런 특성들은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들을 관리할 때 굉장히 자유도와 확장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지금 인덱스를 A라고 하는 인덱스로 접근하게 된 거예요. 얘네들 시리즈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시리즈의 집합인 데이터 프레임도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컬럼 기반으로 또 로우 기반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대체 딕셔너리 자료 구조 활용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판다스가 이렇게 딕셔너리를 선언을 했어요. 딕셔너리를 선언을 하고 시리즈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키 값이 인덱스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왜 우리는 딕셔너리 자료형을 키 기준으로 접근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랑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알아봤고, 자, 시리즈로 마찬가지로 연산이 가능합니다. 자, 3789라고 하는 리스트 값을 시리즈로 바꿔주었어요. 그러면 시리즈 곱하기 시리즈는 3789와 각각의 값들이 대응되는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3의 제곱, 7 곱하기 7, 8 곱하기 8, 9 곱하기 9 이런 결과들이 나왔고요. 값들을 더해볼 수도 있습니다. 3 더하기 3, 7 더하기 7, 8 더하기 8 그리고 이렇게 여러가지 사칙 연산을 1차 방정식을 풀어볼 수도 있겠죠. 지금은 시리즈 빼기 2 곱하기 시리즈니까 뭐 마이너스 시리즈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 연산 가능하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프레임을 다룰 때도 이런 연산들의 원리를 활용을 할 것이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